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담아두세요. 한동훈이가 뭐라 그랬냐면 공수처가 이종섭을 조사하고 귀국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정말로 문제가 있었다면 빨리 조사하고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이건 공수처와 민주당이 총선 앞두고 정치질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동훈이 네가 할 말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저 말을 듣는 순간 바로 이재명은 조국은 딱 생각이 나잖아요. 이게 무슨 문제인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치질하는 수사기관 본 적이 없다. 대한민국에서 정치검사의 그 명백한 계보를 잇고 있는 한동훈이가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 있어. 뭐 검사 정권이란 말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한 말이에요 제가.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대통령실하고 공수처 입장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수처에서 출구를 허락했다. 거짓말이었죠. 출국하게 만들어준 건 윤석열의 법무부였어요. 네. 그다음에 공수처가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입국해 마냥 대기는 부적절하다. 요것도요. 이게 뭐냐면 얘를 지금 조사할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정치적으로 시간을 일부러 늘려 때리는 게 아니라 빌드업을 해야 되잖아요. 얘는 맨 마지막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고발 이후 6개월간 출석 요구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수사엔 순서가 있다. 이건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출국 금지된 자를 풀어줘서 출국하게 만들었어요. 여론이 난리가 나니까 다시 들어오게 했는데 수사받으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온 거냐면 공관장 회의를 만들어 일부러. 그러니까. 나는 수사받으려고 들어온 거 아니야. 윤석열의 그 있잖아요. 고집이나 오기가 거기서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빨리 수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나온 이야기는 4월 말까지 한국에 있을게. 이 상황이 온 거예요. 이정섭이가. 공관장 회의가 그 4월 말에도 또 하나 있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공수처 수사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네. 나는 그 당연히 있어야 돼. 그 문제는 어저께 그 김병주 의원이 우리 인터뷰에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주 이례적인 경우라고. 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송영길 대표가 중앙지검에 몇 번 나간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야. 빨리 수사해라. 맞아요. 내가 거기서 계약해가지고 강의 계획도 있고 뭐 공부할 계획도 있고 그런데 왜 나를 안 부르냐 했을 때 검찰이 계속해서 반려를 했었죠. 오셔도 조사 안 할 건데요. 이런 짓 했잖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9개월, 10개월 만인가 불렀잖아요. 프랑스에서 빨리 들어오게 해놓고 저런 짓을 했었죠. 근데 그 당시에 한동훈이 했단 말이에요. 뭐 너 안경 좀 좋은 거 쓰고 다녀 임마. 깨진 걸 쓰고 다녀. 그렇죠. 안경을 제대로 안 닦으니까. 읽어봐요. 범죄 수사를 받는 피해자가 마치 식당을 예약하듯이 자기를 언제 구속해달라고 요구하는 거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죠. 야, 네가 정치질한 거야? 지금 공수처가 정치질한다며. 네가 정치질한 거야? 웃긴 놈이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기 말에 지금 한동훈의 적은 한동훈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런 상황이 벌어질 줄 알고 있었죠. 당시에 저 식당 예약하듯 영장 요청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지지자들이 분노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마치 굉장한 특혜라도 요구하는 것처럼 무슨 영장을 요청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지라고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와서는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서둘러 귀국을 했는데 조사 준비가 안 됐다면 공수처가 정치질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정치질하는 거 수사기관 본 적이 없다고. 저는 정치질 안 하는 수사기관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항상 검찰의 정치질 때문에 검찰 개혁이라는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정치인 일반인까지도 자료를 다 가지고 사찰하면서 못 살게 굴었던 그 편파적인 수사까지 했었던 검찰을 이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보통의 사람들까지 다 알게 되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란 말까지 나오게 된 건데 어떻게 그 검찰에서 일을 하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저런 식의 말로 거짓말을 호도를 한다는 거냐는 자, 그러니까 거죠. 이게 뭐 어떤 상황이냐면 한동훈이 너무 잘할 수밖에 없는 게 공수처도 한동훈 방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어요. 1월 달에 유지훈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등을 압색을 했어요. 그래서 자리를 확보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그 아래 단계에 있는 사람들 하급자들을 일단 불러.
학업자들을 불러가지고 누구 명령을 받았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한 압수수색한 유지은, 박진희, 김기환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또 조사를 해. 그러니까 압수물 분석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김기환까지 이게 소환이 끝나고 나면 그때서야 이종섭 부르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순서를 공수처에 지금 인력으로 봤을 땐 다음 대선 때나 볼 것 같아. 근데 지금 나는 피의자인데 저 한동훈 말처럼 식당 예약하듯이 나 먼저 조사해줘 할 수 있냐고. 왜? 수사를 하는 게 한동훈이 그렇게 했잖아. 압수수색 쫙 해. 그리고 아래 사람들을 불러다고 닥달 해가지고 연결고리를 찾은 다음에 계속 빌드업해서 중간 그다음에 맨 피의자까지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종섭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 내려오면 그다음에 윤석열까지 가야 돼. 근데 지금 여기서 한동훈이가 공수처가 정치질하고 있다고? 세상에 뭐 이런 역겨운 자가 다 있어요. 니들이 조국, 이재명, 송영길 수사할 때 이런 식으로 했던 거잖아.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재판받으러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같은 검사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저지르는 그 범죄 행위나 위법 사항에 대해서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법적으로 무리가 있고 정치적으로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그런 감각 자체가 전혀 없으니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상식적으로 너무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용서가 안 돼 그냥. 네. 아니 어느 정도 맥락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니들이 특수부 검사할 때 수사한 거는 맞고 공수처 수사는 틀려? 그래놓고 국가기관을 현직 여당 대표가 정치 집단으로 낙인을 찍잖아요. 정말 악랄한 놈이에요. 공수처가 지금 민주당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동훈이 말이 무엇가 틀렸는지를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수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종섭이 계속 기다려. 근데 이종섭이 계속 기다리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기다리게 할 거면 그러니까 며칠 만에 다시 들어오는 일정이 있었다면 그 호주 가는 일정을 좀 늦췄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공관위 위원장 이거 일정도 갑자기 잡게 되면서 모든 것이 지금 이종섭 위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호주 대사가 아직 국내에 입국을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 자리에 이종섭을 보내면 비용은 2배로 들 뿐만 아니라 뭐 호주 대사 보냈는데 일반석에 태워서 보냈겠어요? 지금 왔다 갔다 와이프까지 펄스 보냈을 거고 그러면 이미 호주로 보낸 사람이 한국에 체류할 때 체류비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4월 말까지 한다면 그럼 호주 대사는 4월 말까지 비워줘도 되는 자리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종섭이 들어올 때 밝혔던 그 핑계도 사실 거짓말인 게 방산 관련 전문가들이 이미 언론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방산 관련된 회의는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건 그렇지. 굉장히 어떤 조심스러운 게 너무 많기 그렇죠. 때문에 그 방산 관련된 회의는 일체 공개를 안 합니다. 근데 전 세계의 언론에다가 방산 관련 회의가 있어요 떠들면서 들어오는 게 말이 됩니까? 맞죠. 우리 무기 팔아먹으려고 예. 불러들인다 이렇게 하는 그 미친 윤석열이 취임하자마자 용산 지하 벙커 이야기했잖아. 생각 없는 것들이지. 어제 그 터진 민간인 사찰건이 하나 있었죠. 언론사 대표, 정확히 말하면 뉴스버스 대표 이진동 대표가 야 이분은 검찰 조사받으러 왔고 사진 찍고 나오는 진짜 멋있더라고요. 참 기자라고 진짜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참 기자. 네. 저거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고 뉴스버스 유튜브 채널 가서 갖고 보시고요. 네. 간단히 말하면은 수사랑 관련 없는 정보를 압수수색을 하거나 그러면은 다 폐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대로 모아두더라 이런 얘기고요. 이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탄핵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진짜 저 검찰의 저 행위가 어마무시한 게 단순히 검사 한두 명의 비위 행위가 아니라 검찰 내규로 있다는 거예요. 네. 저렇게 업무를 처리하라고. 근데 저렇게 업무를 처리할 거면서 삭제 또는 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에 사인을 왜 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해놓고 사실은 삭제하는 거야라고 상대방한테 알려주고 다 조장해 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저장 장면을 이진동 기자가 찍었다는 네. 거죠. 자, 이 단독이 총 5개가 나왔는데요. 헤드라인만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단독 검찰 수사권 이용 민간인 불법 사찰, 휴대전화 정보 불법 수집 관리. 단독 검찰 휴대전화 통째 정보 당사자들 몰래 불법 수집. 단독 검찰 사찰 정보 불법 보관했다가 재판에 불법 활용. 이게 더 열받아. 그러니까 이거 불법이었던 거를 나중에 재판할 때 써먹는 거예요. 예.
단독 윤석열 징계 사유 판사 사찰 문건 작성에 압수수색 활용 정황. 와. 단독 휴대전화 불법 사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예규까지 만들었다. 결국 이거 뉴스버스의 단독의 핵심은 이거 윤석열 탄핵 사유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뉴스버스가 또 우리나라에 큰 역할을 한번 하네요 또. 예. 자, 그냥 윤석열 보내야 돼요. 열심히 해갖고 윤석열하고 한동훈을 묶어서 보내야 됩니다. 한동훈 특검 뭐 이것도 되는 거지만 윤석열은 아마 박근혜보다 더 달달 달릴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하는 거 보면. 지금 그 특수부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의 모든 검사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어떤 그 마음을 품고 있겠습니까? 진짜 제대로 털릴 겁니다. 맞죠? 윤석열이 키웠던 특수부 검사들이 윤석열 수사하는 날 바로 와요. 그렇죠. 이제 검찰의 수사권 박탈되기 전 마지막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1부 마치고요.